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 행정론 중 리더십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조직 구조와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리더십 이론의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고 현대사회에 적합한 올바른 리더란 무엇인가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칭 리더십의 이론입니다. 코칭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가 부하의 성장과 학습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으로 팀장은 관리나 통제보다는 팀 내외의 정보 흐름과 소통을 촉진하고 기존의 권위를 포기하며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때맞춰 충고하고 팀원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잘 지적해서 개발시키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팀장은 스포츠팀 코치나 감독의 역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여자 배구팀의 감독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입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여자 배구 최초 외국인 감독입니다.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 16살 때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5년 이탈리아 오메니아 팔라블로 유소년팀 코치로 시작하였고 현재는 이탈리아 이고르 고르곤졸라 노바라 감독이며 2019년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겸임했습니다. 코칭 리더십과 관련된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올림픽 중간중간에도 팀 내외의 정보 흐름과 소통을 촉진시키며 선수들의 사기를 불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인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김연경도 라바리니 감독의 모습을 보고 선수 개인의 강점을 살리는 플레이를 하도록 이끌어가며 한국을 4강까지 이끌어갔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조선시대 사람이고 1545년에 태어나 1598년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출신지는 서울 권천동이고 본가는 덕수입니다. 저서는 모두가 아는 난중일기입니다. 관련 사건으로는 임진왜란, 옥포대첩, 한산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이 있습니다. 대표 관직은 동구비보건관, 건원보건관, 사복, 시주부 등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코칭 리더십 사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불굴의 희생정신입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순신 장군은 백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나라이며 마지막이 임금이라고 여겼습니다. 이후 그는 무시무시한 왜군의 공격에도 기꺼이 몸을 던졌고 위기에 빠진 백성과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매 순간 부하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며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부하의 입장에서 소통을 하는 리더였지만 위급한 상황인 만큼 부하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직시하도록 엄격하게 통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돌파하는 단호함입니다. 300여 척이 넘는 역부족의 왜군의 압력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군의 전력이 너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류해 전쟁에 임하라 라는 명을 받았지만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고 장기를 작성했고 결국 냉철한 낙관주의와 자기 확신으로 죽을 힘을 다해 왜군에 맞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번트 리더십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설명 다음 대표적 리더와 관련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번트 리더십이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구성원들을 지지함으로써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입니다.
이를 전통 리더십과 비교하여 이해하자면 기존의 리더십과는 달리 리더가 목표 달성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조직 구성원과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가장 중요한 자원을 조직 구성원으로 본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서번트 리더십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된 이유는 사회에서 꾸준히 반복되는 권력 남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있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며 정신적 만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요즘 현대 사회에 가장 부합되는 리더십은 인간 중심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리더십의 방향성도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 서번트 리더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 리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시대의 여성 문인과 실학자로 선정해 봤습니다. 먼저 여성 문인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가정을 잘 관리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학문과 예술성이 뛰어난 조선의 여인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술가의 모습보다는 현모양처와 율곡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서번트 리더십 관련 사례를 보면 신사임당은 크게 충효의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충을 강조함으로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도록 율곡을 키움으로 비전을 제시하였고 가정에서는 효를 강조하여 인간관계의 기초가 됨을 교육함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섬기는 리더로서 서번트 리더십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게 개인생활 영역, 가정생활 영역, 사회생활 영역으로 나눠 사례를 설명해드리면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부모로부터 학문과 예절을 배워 진실한 마음과 성품을 가졌고 학문을 통해 자아성찰을 하였고 삶의 책임감을 갖고 자기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신의와 성실의 삶의 태도로 자기만의 창의적인 삶을 살았으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인간관계 능력을 나타냈으며 사회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능력을 가졌습니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부모에게는 효를, 남편에게는 학문을 격려하고 자녀를 재능대로 비전과 사명을 제시하며 가족 구성원을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현모양처 삶의 모델이 되었고 집안 사람들을 나눔과 질책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학문과 재능을 갖춘 예술인으로 성장하였고 자녀들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술가의 이상적인 목표를 이룸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실학자인 사주당 이씨입니다. 사주당 이씨는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단정했으며 옛 열녀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책을 길쌈아는 틈틈이 외우고 익혔다고 합니다. 또한 행동거지를 예의 가르침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사주당 이씨의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혼인 후에는 남편과 학문적인 대화를 하였고 여성들을 위해서는 학문을 함께 나누며 구성원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학문에서 남녀차별을 반대하였고 사대부들에게 학문을 지도하는 여성학자로 구성원의 성장과 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주당 이씨는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길쌈, 바느질과 예절을 배웠고 경전을 읽으며 부덕을 길러 인품이 뛰어났고 자기 삶의 주체적인 태도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문에서 남녀차별을 반대하여 자기계발을 하였고 사대부들에게 학문을 지도하는 관계관리 능력을 보였습니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남편과 서로 학문 토론을 하였고 자녀에게는 사랑하나 엄하게 교육하며 아들에게 모델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여성학자로 사대부를 지도하며 사회 구성원의 성장과 학문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인간의 몸의 기원이 되는 태아를 탐색하여 태교신기를 기록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았던 조선시대 여성 리더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리더십의 영향력 정도 및 효과는 리더의 자질과 역량은 물론 구성원들과 그들이 속한 조직의 환경과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리더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리더십의 대상인 조직 구성원이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늘날에는 조직 구조의 변화와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본론에서는 앞서 살펴본 서번트 리더십과 코칭 리더십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한 사례를 적용한 조직의 리더십을 요약하여 보게 되면 먼저 코칭 리더십의 라바리니 감독은 감독과 선수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며 각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재능, 역량, 기술 등의 향상을 통한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고 이순신은 솔선수범과 희생을 통해 기꺼이 몸을 던지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부하들과 함께 소통을 통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침착하게 해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코칭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7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업무나 과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코칭 리더십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행 결과에 대해 진지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주고 피드백을 해주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코칭 리더십은 상대방과 개방적이고 신뢰적인 인간관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보게 되면 먼저 심사임당은 사회와 나라에는 충으로 가족 공동체에는 효를 강조하여 섬김으로써 구성원이 내면적으로 성장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서주당 이씨는 사대부들에게 학문을 지도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잠재적 가능성과 가치를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격려하였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섬기는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여 발전을 지원하였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서번트 리더십 개발의 중심이 되는 리더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8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서번트 리더를 성장시키는 기본으로 상대방 내면의 목소리에 다가가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도록 타인을 치유하고 여러 상황을 통합적인 관점과 전체적인 시각에서 인식하여 각 개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의 최우선 관심사는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지원할 때 효율이 가장 높은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서번트 리더십과 코칭 리더십과 관련된 조직 이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조직 이론은 다음 3가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인간관계 이론은 조직의 관리에 있어서 의사전달, 리더십, 인간관계를 강조하여 서번트 리더십과 코칭 리더십의 조직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체적 품질관리 이론과 학습 조직 이론은 조직 구성원들을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스스로 변화해 가도록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합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 가능성이 낮은 조직 이론으로 3가지를 선택했는데요. 규칙 중시, 권위 강조, 직무 중심, 조직을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 존재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코칭 리더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리더는 성공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성원에 대한 온정, 상호신뢰, 존중, 친밀감, 복리후생 등의 행위와 관련된 특징으로서 리더가 개인의 욕구와 관계를 인정하고 가능한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는 서번트 리더십과 코칭 리더십의 행동 유형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